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역시, 답하고, 암울하고, 그렇습니다. 7월 정치판 역시 전운이 한껏 고조되고, 정권의 운명이 걸린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날씨는 구려서 장마철인데, 정치권마저 이런 상황입니다. 정권의 운명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여야의 대격돌이 예정돼 있습니다. 7월 초부터 특히 7월 3일, 4일 이 무렵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방송 3법.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집권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오히려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방송을 MBC를 지키기로 그런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맞서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이 세 가지를 놓고 7월 전운이 감돌고 정권의 운명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당 쪽에서는 거야 입법 폭주, 그래서 여론전으로 맞선다. 왜냐하면 소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결에 붙이면 그냥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거야의 입법 폭주 이것을 널리 알리면서 여론전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그런 배수진을 치겠다. 거부권 이제 건의를 해서 거부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게 국회로 넘어오면 이제 재투표를 해야 되죠. 재투표, 재표결. 이제 이때는 또 다른 여야 대충돌이 예상되는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등 방송 3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7월 초 임시국회에서 강행하겠다. 7월 초까지가 6월 임시국회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까지 데드라인 정해놓고 아무튼 강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법안을 본회의장에 상정할 것이냐,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주목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8개 상임위원회를 놓고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처음에 11개 집어삼켰죠? 그 다음에 7개를 놓고 7개라도 가져가라. 아니면 우리가 18개 다 먹을 테야. 18량 열차를 이제 출발시킬 테야. 이렇게 으름장을 놓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7개 상임위원장 받아들이자 해서 이제 18개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쳤고 국회 부의장단도 이제 선출을 각 후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 구성을 마쳤으나 쟁점 법안 아까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이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충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7월 4일까지는 그 6월 임시국회 이걸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최상병 특검법,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그 다음에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이걸 신목서에 놓고 볼까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7월 4일까지 임시국회, 아무튼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세 가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18개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기 이전에, 원 구성도 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다. 따라서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소수이니 본회의에서 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에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108석 소수 여당이다. 108석은 그러나 작은 의석이 아닙니다. 네. 헌법 개정을 막아낼 수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의석이기도 합니다. 108석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일반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우선 주력한다.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주장을 들어보면은 최상병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닌 윤석열 정권 흔들기 의도를 가진 것이다. 방송 3법은 야당의 방송 장악을 통한 차기 정권 탈환이 목적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고 윤 대통령의 제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가 재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전국적으로 폐기됐던 법안 아니냐. 그런데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로 170석 그리고 조국 혁신당까지 가세할 경우에 182석 범야권이 다 가세를 하면은 190석이 넘는데 이 완력을 앞세워서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까지 관철시킬 태세입니다. 이제 여기서 변수는 뭐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들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입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은 탓에 우 의장으로서는 일단 최대한 협상을 중재한 뒤에 결단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이것을 그러지 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바 있는 그런 최상병 특검법이 있으니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합의안을 새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식의 협상을 중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나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통과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국회의장이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을 늦어도 7월 3일에는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7월 4일에도 본회의가 잡혀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이 의사진행 반행에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 종료로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돼 있는데 당장 7월 2일부터 사흘간에 걸친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때부터 대격돌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부를 향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차단을 해야 되고 대정부 질문을 야권의 입법 독주의 부당성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할 그런 전략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법안을 전부 통과시키고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펼 것 같습니다.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법안을 중심으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핵심 공략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의 핵심 공략 포인트,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은폐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대정부 질문,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전면에 부상하고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대답 속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